전쟁의 결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때의 감회가 무척이나 감격스러웠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그 신기함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동학을 출견한 것이 39살 때인데, 그 중간에 뭐 FAO 사무국 가서 간사, 과장 그렇게 해보고, 또 농촌경제연구원 가가지고 책임연구원 해보고다가 한겨레 상관 가서 이제 14년 만에 여기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기획 취재부장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선거해가지고 저를 편집위원장을 뽑아가지고 제가 2대 편집위원장이 됐고, 그 다음에 서경원 의원의 미입국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편집국이 압수수색을 받아가지고 제가 압수수색을 책임을 지고 편집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편집위원으로 있다가 다시 노선 들어가는 한동안 있어가지고 59세 때 퇴직했고, 그 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 근무하다가 60 몇 살 먹었을 때 대한매일 가가지고 문설 근무를 4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완전히 직장을 끝난 것이고, 평생 언론사 아니면 한 직업이 어떤 데겠죠. 요즘 그 블랙리스트가 예, 그런 말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블랙리스트는 세계 어느 나라나 독재 권력은 반드시 그런 그 수법을 씁니다. 우리 때도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청문회 과정 여러 가지에서 그 명단이 실질적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그 당시도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동일방지 그 정호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처녀의 몸이고 아직 나이 어린데 그애들이 동일방지 사건 이후에 다른 직장에도 취직을 못하게 그렇게 명단을 미리 돌려가지고 소위 생계 위협을 줬고, 우리 동아투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취직할 수가 없는 정도로 소위 말해서 한번 죽을 때까지 죽어봐라 하는 식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은 독재 권력의 생리가 옛날에 지금도 똑같다. 이런 게 없는 사회가 언론 자유가 꼽히는 사회고, 또 요즘 우리가 촛불을 들은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이고, 반드시 그 꿈꾸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현실론, 행동으로 나타난 게 촛불 시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시 일반 시민들은 단결하고 투쟁하고, 또 언론인들은 그걸 충실하게 보도하고, 또 필요하면 리드도 해주고 그래야지. 지금같이 언론 자유가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불량한 상품이 너무 범람한 이런 언론 풍토는 빨리 정리가 돼야지. 이게 나는 그렇습니다. 요즘 뭐 방송의 문제, 신문의 문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상태로 놔뒀다가는 역시 사대주의 세력이 언제든지 장악하고 언제든지 서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탈피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나는 우리 언론의 문제가 그거예요. 언론인들이 각성을 첫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현대사를 공부해보면 다 있어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다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국민 대다수가 각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요즘 기자들이 진짜 언론 자유가 뭔지 그걸 좀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언론인, 진짜 언론인, 참 언론인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87년, 8년 뭐 그때 그 6월 항쟁 그 당시에
그 민통년 사무처장이 낸 걸 하다가 수배당하고 나중에 또 붙잡혀서 감옥살이 했는데 제가 그 기억납니다. 네. 대학교 시위하는데 네. 그런 곡을 쳤습니다. 어영부영 유부영을 속방하나. 그런데 그때 당시 전 그 해직 언론인으로 뭐 지금도 그때 한겨레 신문에 저는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감옥에 있는 바람에 그 만들어질 때 제가 참여를 할 수 없었어요. 밖에 있었으면 저도 뭐 하고 싶었는데. 근데 우연히 저한테 기자로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할 일이 생겼던 게 목동에서. 예. 박성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 조작돼서 다 흐려지게 됐는데 그걸 내 취재를 그 안에서 하게 돼서 그걸 뭐 어떻게든지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폭로되게 했는데 아마 난 기자로서는 그 뒤에 내가 기자 노릇했어도 그거보다 더 큰 특종을 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해직 기자로서는 제일 보람 있는 기억으로 좀 남아있고 그 뒤에 또 전민연이라는 걸 또 하게 됐는데 그땐 한겨레가 이제 본격적으로 굴러가게 돼서 참 그 민주화 운동을 그 뒤끝에 전민연 운동까지 하면서도 한겨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큰 비빌 언덕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이제 그 전민연 운동까지 끝내고 뭐 독일이 통일된다든지 대땅 시대가 온다든지 그랬는데 야당은 계속 또 분열이 돼 있더라고. 또 진보적인 정당도 또 아직 생기기 전이고. 그래서 저를 그 후배들이 이제 정당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떠밀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김대중 씨의 평민당이 있었고 또 이 김영삼 씨는 민자당으로 가버리고 또 이기택의 작은 민주당이 있고 그런데 또 야당들이 분열되고 이러니까 공안 탄압이 또 막 시작이 되더라고요. 노태우에. 그러면서 야당 통합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정당끼리는 그게 잘 안 됐어요. 통합운동이. 그래서 야당 통합운동에 지금 앞장서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가 가서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꽤 빠져 있었고 나는 언론에 복귀를 해야 본업에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또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래서 반신반의 속에 정당 참여를 해서 야당 통합을 좀 이루어내고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결산을 해보면 제가 정치를 잘 하지 못했는데 그 생각 밑바닥에는 이 언론인으로서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옳고 그른 걸 자꾸 따지니까. 어떤 경우엔 권력의 한쪽의 편에 서서 그게 옳건 그르건 뭘 이뤄내기 위해서 권력 편에 선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자유언론 운동이랄까 이런데 좀 경도돼서 정치 쪽엔 잘 맞지 않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지금 정치를 끝내놓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시민운동 쪽에 와서 조금 거들면서 오히려 여기가 나한테는 더 맞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고 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사회로 이제 변화돼 왔잖아요. 또 이제는 자유로운 언론 활동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다기화된 사회를 대변하는 복수정당제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속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언론 자유다.
이것이 없이는 다양한 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내고 하는 것은 거의 그 기대하기가 어렵다. 예. 이제 그런 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해방된 이후에 이때까지 우리 사회는 남북 분단으로 고통을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분단된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이른바 친일 세력과 분단 세력이 주도하는 그런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주화나 자유언론이나 이런 게 조금 좀 꼽히려고 그러면 그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 왜곡되거나 다시 그 세력이 역전돼 버리는 그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단 말이죠. 이제는 이번에 그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이른바 잘못된 그 박정희 시대 대표적인 우리 남한 사회에서 사회를 왜곡시키고 양극화를 이렇게 심화시킨 그리고 또 없는 그 이념 정치를 강요했던 그런 시대가 박정희 시대였는데 박정희 시대의 사고나 행태가 이제 정리되는 계기를 맞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언론이 이렇게 좀 주도해서 이 분단 시대를 극복하고 뭐 통일이 전 금방 되지 않아도 좋다고 봅니다. 평화 공전이 정착을 하고 자유로운 언론 활동이 보장된다면 이제 그 지난 70년 동안 우리들 강요했던 분단 체제 시대 이것을 점차 해소해가는 그 계기를 맞지 않을까. 그 계기도 역시 자유로운 언론 활동이 제일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 삼아 말씀드립니다. 예.